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주 하나 이제 우리가 명조풀이 한번 해보고,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이제 한번 그냥 보세요. 아, 우리 여자분인데, 그 유튜브 이제 애도 하시는 분, 아주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사주를 올리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필요한 사주 명조 같은 거 이제 올리고, 아니면 옛날 명조들 제가 참고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올리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소통이 다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51세시죠. 여자분이거든요. 우리 여기 이 어머님도 이제 보면 자월기토죠. 자월기토. 자월기토의 기본 특성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요 선생님께서 이제 명리적으로는 많이 이제 뭐 공부를 어떻게 하든 뭐 또 철학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좀 많으신 분.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뭘 많이 물어본다는 거는 어쨌든 삶에 조금 애환이나 굴곡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육친을 너무 많이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게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이 뭡니까? 요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 이제 올라타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올라타면 개강이 올라탄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이 상관이 또 이 연간에 투출돼 가지고 상관기질인데, 경금이 이제 돌도끼가 있으니까, 토일간이 금이라는 이 상관을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육친만 갖고 보면 이걸 이제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용 선생이 이제 항상 보는 입장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지에서 기토거든요. 월지에서 기토. 이 계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월지 자월이라는 이 계절에서 이 기토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월 기토 같은 경우는 이 계절이 뭡니까? 이게 동지거든요. 동지면 이게 어떻습니까? 추울 때죠. 그러니까 이 기토가 그냥 계절에 그냥 토라 그냥 본다면 이 얼어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하와 목을 반기겠죠. 목화를. 겨울에 얼어 있으니까 이 목화라는 이게 뭡니까? 음양관계에서 양기를 반기겠죠. 스타일이. 그럼 이 사주에서 뭘 쫓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장간을 봐야 되는데, 원국에 오행적으로 뭐가 없죠, 이 사람이? 우리 요 선생님께서 팔자 원국에 목이 없고, 맞죠? 그 다음에 관이 같은 거죠. 없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우리가 무자법,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게 이제,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목이다, 관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올라가면, 목이 없을 때, 관이 없을 때, 이런 걸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많은 건 뭡니까? 이거는 무자법이고, 이제 다자를 보면, 토가 많다죠. 그럼 토가 많은 특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이 없는 특징도 있을 거고, 맞죠? 근데 이게 토가 많은데, 이게 또 육친을 보면 비겁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제 용 선생은 겨울에 기토라는 거 하고, 무자법과 다자법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공방이 뭐냐. 이 기축간지면 공방이 뭐죠? 임묘진사, 오미공방이거든요. 오미가 공망 맞았다. 그럼 항상 공망, 무자, 다자 이런 걸 체크해 보라. 이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지금 공부한 내용이죠. 공망을 아직 공부 안 했지만은 무자법, 다자법, 있다, 없다.
그걸 이제 이 사주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관이라는 논리는 뭐 직장도 될 수 있고, 맞죠? 조직 사이의 인연이 조금 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주는 겨울에 토다 보니까 뭘 반기냐?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뭐냐면, 지장간 술 중에 정화가 보여야 돼. 술 중에 정화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 사주를 보는 순간에, 야, 이 사주는 겨울에 토인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어디 있을까? 뭔가 술 중에 정화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술 중에 정화라는 건 지장간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 지장간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장간 이론을. 근데 지장간에 있는 술 중에 정화를 이 사람은 갈망하겠죠. 추구하려고 하겠죠. 추구성. 추구성 갖고 있죠. 타고난 거는 뭐가 많습니까? 토다. 토가 많은 것을 타고났고, 이건 타고난 거. 타고난 거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없다라는 거와 이게 많다라는 걸 타고난 거고, 추구하는 거는 정하죠. 이걸 일종의 뭘로 봅니까? 조후용신이죠. 추구하는 거. 음양관계. 겨울에 토니까 따뜻함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를 이제 조후로서 술중 정화를 반겨 쓴다. 그래서 사람은 조후적으로 반기는 걸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보고 나서 육친을 보는 거예요. 이 정화가 뭐죠? 기토한테는 네. 편인이죠, 편인. 이 사람은 편인을 쫓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편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대운에서 뭘 이렇게 열어주면 잘 쓸 것 같잖아요. 대운을 보면 이제 을유대운, 갑신대운 이렇게 여자가 넘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몇 살이죠? 51세죠. 개미대운이 오곤 있죠. 지금 개미대운이거든요. 개미대운. 개미대운인데 이게 지금 49세거든요. 49세. 앞에는 신대운이었고 갑신대운이었고. 이 사람은 이 술 중에 정화를 편인으로서 추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고난 거는 토가 많은 구조다. 근데 목을 관으로서 쓰지 못하니까 관인의 소통이 잘 안 되죠. 일반적인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 안정이 불안했을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뭘 직업으로 삼느냐? 직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타고난 거 있죠. 타고난 거. 월지에서 격을 보고 이 사람의 타고난 인자가 직업으로 많이 간다. 이거는 격국용신이 되거든요. 근데 격은 뭡니까? 이게 편제격이죠. 편제격. 그러면 편제격인데 우리가 편제를 뭘로 보죠, 보통? 돈이죠, 돈. 이 편제라는 게 격을 형성하고 있으면 돈을 크게 한번 번다거나 아니면 사업재산을 일으킬 만한 거, 이게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조후가 실조된 거죠. 이 자월에. 또 비견급제가 많죠. 그리고 자월의 기토가 인성도 숨어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편제를 잘 쓰냐를 봐야 돼. 이거 제가 영상에 보면 자월의 기토가 예를 들어서 조후적으로 관이 소통이 목생활을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자를 사업재산으로 못 쓴다라고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월의 기토가 이 편제를 육친을 버리라는 거죠. 육친을 버리고 뭘 한다? 자상을 쫓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은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과 같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인연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뭘로 나오냐면 이제 통변일성, 사주를 보고 가장 첫 번째 때릴 말. 선생님은 동지섣달 얼어붙은 계절에 토로 태어나서 이 술 중에 정화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나 면허증을 따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기르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할인 공덕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할인공덕, 이 할인업. 그래서 자월의 기토가 이 정화를 추구하면서 오행적으로 얼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쓰지 못한다? 사업재산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적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 겨울에 토가, 옛날 선생님들 간법으로 보면 겨울에 토에 이 돈이 물인데 얼어있다. 얼어있는 물을 내가 온전하게 쓰지 못하니까 네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으로 간다거나 이 자상을 해서 자가 뭡니까? 도 닦는 거죠. 해자축. 도문의 길로 가니까 도 닦는 쪽으로 간다면 종교요, 철학이요, 교육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할인 공덕의 직업이다. 이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때릴 때 자월기토에 목화의 양기가 여기서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비겁다가죠. 비겁다자. 그래갖고 이분이 어딜 가니까 뭐 이 상관이 있고 막 비겁다자의 관도 깨졌기 때문에 흉한 말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막 살다 용선생이 좋은 말밖에 안 하니까 어찌 이렇게 좋은 말만 하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요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지. 선생님은 따뜻한 여자다. 남들은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네가 사고 다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용 선생님이 뭐랬죠? 육친에 속지 마다. 이분은 뭘 추구한다? 겨울에 등불이 되고 싶어요. 멋진 말인데. 선생님은 동지섣달에 동지섣달 얼어붙은 농가 밭에 따뜻한 등불이 되려고 하는 여자니 할인공덕의 삶을 살면 복록이 끊이지 않는다. 이걸 이제 통변일성으로 딱 때린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봉사하는 큰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일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어머님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국책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 교육. 교육적인. 근데 이 일에는 교육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철학 쪽도 해서 이제 학위도 이쪽으로 박사까지 다 받으셨고. 국내에 거의 이쪽 하고 있는 교육 복지 사업은 우리 어머님이 이제 거의 최초에 꽂혔죠. 그때는 뭐라 합니까? 공자, 맹자, 선봉장 역할이나 자축, 임묘 1등 지상이죠. 뭐든지 선행 1번이 되는 여자. 여기서 이 상관이 보이고 엄마야 개강살에 상관 투출되었고 말이 기토가 이 금 띄워 놓으면 말이 그치고 이 다 뭐랬죠? 제가 가짜 뉴스다. 그렇게 우리는 초보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 있죠. 옛글에는 뭐랬죠? 조후용신을 추구하죠. 겨울에 농가 밭에 이 황량해 보이잖아요. 목이 없으니까 황량해 보이는 세상에 겨울에 등불이 되려고 하는 여자. 이분이 이제 갑신대운 있죠. 요 대운에 이제 뭐가 안 좋았냐. 이럴 때는 뭐 신이 뭡니까 이게? 신자진 수국을 하죠. 신대운이 오면 이제 자와 합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삼합 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신금은 오행에서 금이죠. 금생수 열어주죠. 신금이 와서 자수와 합을 하면 수기가 세져요. 수기가 금생수. 진이 와버리면 자수는 약해지거든요. 삼합의 논리상. 왜냐 이게 하계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작용 때문에 이걸 조절해버리는데 신은 장생에서 왕지로 에너지가 달려가기 때문에 수기가 좀 세져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얼어있는 토에 지지의 수기가 좀 세지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관이 붙어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들은 어떠냐? 이 신대운, 유대운에 이게 만약에 뭐 급제나 상관이나 편관 같은 흉신이 붙으면 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애로를. 그게 보통 건강 문제라든지 돈 문제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때 이제 갑신대운에 이제 요런 갑이 뜬 거는 참 좋거든요. 목기에 양기가 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하고 이제 암이 이제 발생된 거예요. 암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이것도 어찌 됐냐면 여기서 천을기인 효과가 있어요. 천을기인. 천을기인은 옛날 책에 보면 만 가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천을기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을기인은 한 번씩 병 주고 약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엄마야 그 암이 치료제가 개발이 돼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 개발된 약으로 이제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종양이 나았어요 또. 그럼 선생님이 천을기인이 사주에 이렇게 네. 쓰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나는 없지만 보통 예, 천을기인이 있으면 월지, 신지, 저희가 틀리잖아요. 보통 기인이 월주에 있거나 연주에 있으면 조상, 그 다음에 부모, 이게 기인 효과인데 기인이 무조건 막 돈을 많이 주고 막 명예적이라기보다는 기인 자리가 이제 옛날에 조상이 그런 기인의 어떤 노는 무대에 있었다는 해석도 되고 그러니까 좀 잘 나갔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주팔자에 기인이 있으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좀 잘 열리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러고 주변이 좋네요. 네, 그 동성으로만 보네. 그게 보통 연월 특히 월주의 기인은 부모 자리에 기인이 있으니까 부모의 어떤 혜택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육친을 그때는 봐야 돼. 월주의 신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이게 천을 기인의 상관인 거예요. 근데 상관이 어떻게 정제를 이게 상관생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부모의 경제적인 유산이라든지 잘 나가는 부모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내가 천을 기인 효과를 부모 자리에서 잘 받는데 나중에 돈을 받을 때 보면 쪼개져요. 아, 이거 네. 불상 때문에. 예. 그리고 상관. 상관이. 예. 상관은 돈 받고 나서 부모하고 멀어지거나 받을 때 10개를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5개, 6개. 이럴 때는 대운을 붙이지 말고 세운도 붙이지 말고 원판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설계된 에너지가 쪼개질 걸 이거예요. 그럼 딱 쪼개진 것만큼 받아간다. 이 해석을 먼저 하니까 잘 맞습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 2개, 이제 신자 이런 거 있죠. 기토한테 2개씩 있으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귀족 심리. 나는 본 바탕이 왕궁에서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너 같은 작것들하고는 못 어울려. 작것들하고는 못 어울려. 이런 귀족 심리가 있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고상하게 잘 나가는데 흉이 오면 돈 떼이고 사기당해도 남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천을 기인이 이렇게 양기, 음기가 중중한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달라는 말 못해. 왜? 귀족은 머슴한테 돈을 줬지 받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애가 많아. 근데 이게 기토일간이 아니더라도 신자, 그 다음에 또 천을기인이 충미가 있죠. 이게 간목이나 무토는 충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천을 신자, 충미, 이 사묘 이런 거 있죠. 일간이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2개가 무리지으면 지지천을 기인이 양기, 음기가 2개씩 출현되어 있으면 그런 걸 갖고 가요. 그래서 잘 나가면 진짜 기품 있고 품위 있게 나가는데 한번 엎어지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드라마 보면 막 정말 잘 나가다가 왕궁 살다가 이제 월세방 갔는데
애가 왕궁의 흔적 때문에 월세방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환경을 막 적응 못 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천을 기인 효과.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거죠. 기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식당업을 하면 보통 그 식당에 맛이 있어야 맛집이 되잖아요. 근데 천을 기인이 이렇게 중중해버리면 식당에 가면 인테리어 신경 씁니다. 야, 저 집에 접시가 이쁘더라. 왕궁의 흔적. 내가 어릴 때 전생에 나는 귀족 출신 집안에 예쁜 그릇만 썼기 때문에 그릇도 예뻐야 되고 무슨 음식도 예쁘고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런 양기음기 출연인자들을 잘 보라는 게 운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타고난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토가 잡으면 천의 기인 자리를 하나 앉아 있죠. 기인이 주는 프리미엄을 분명히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팔자의 겨울에 제가 뭐랬죠? 봄에 토가 많거나 여름에 토가 많거나 가을에 토 많은 거는 딱히 쓰일 게 별로 없댔죠. 근데 겨울에 토가 많은 거는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하가 약하잖아요. 술 중에 정화. 뭐 축술형으로 출이됐다 하더라도 일단 술 중에 정화는 약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주에 진중의 을목을 보호하고 있죠.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지장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문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술중 정화, 진중 을목 이런 게 보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계절에 필요한 논리를 하나씩 하나씩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축술형이라는 것도 길조로 써먹고 진술충도 이 계고를 하죠. 뭔가 이렇게 충 있고 형이 있으면 재주가 뛰어난 걸로 보시면 돼요. 재주가.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할 수 있는 토기를 어쨌든 열어주는 인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개미대운 들어가면서 사오미 넘어가잖아요. 일단은 술중 정화를 자꾸 쓰는 운이 왔죠. 그리고 시지에 있는 진중 을목을 이분이 이제 평관을 내 직장으로 삼는다면 이게 이제 해외도 되는 거죠. 해외. 예. 이 용진자의 관이 있죠. 이 뭐라고 우리 붙이냐? 이분의 직업성에 보면 다문화들 많아요. 다문화. 진토 종합성이죠.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다문화, 해외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 거기서 종교 철학, 교육 이런 비즈니스 다 연결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네. 술중 정화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자랑 정임 앞에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술중 정화. 임수, 자수의 임수, 지장간은 합의되잖아요. 아,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이게 이제 자술이 이제 인호술 신자진에서 이 격각살이 하나 붙죠. 격각살. 격각살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소녀 시절에는 술중 정화를 잘 못 쓴다. 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자중 임수나 술중 정화의 임정 합에 의한 작용력도 대운을 한 번씩 보면서 보는데 잘 펼쳐지기가 어렵다라고 봐도 돼요. 술중 정화가 이런 주변의 간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목기가 있다거나 하기가 한번 싹 숨통을 열어주면 술중 정화 잘 쓰겠죠. 마로자 같은 게 갖고 좌우충하면서 오술합을 하면서 열어주면 그럴 때 이제 술중 정화를 잘 쓰는데 이걸 이제 비급 태왕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급 태왕이 상간을 보고 있네. 아, 이 여자 뭐 세겠네 이래 봐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의 기토죠. 겨울의 기토. 겨울의 기토면 이 무토, 진토, 축토를 어떻게도 봅니까 이게? 인복이 많네. 예, 그 다음에 이 술중 정화를 반겼는데 진중의 을목은 내가 보호해야 될 목록이죠. 이럴 때 이제 용신, 희신을 쓰는 거죠. 배우자 복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의한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도 깊고 배우자의 인연관계도 굉장히 고르게 잘 살았고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씨도 착하고
운이 이제 갑신대운 빠져나서 개미대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축술미 사명이 짜니까 이럴 때 이 사명을 또 막 흉하다 이래 봐면 안 되고 따뜻한 미토의 기운이 요 술을 건들 때 정화를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축술미 사명이 붙는다는 거는 그 부가가치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근데 이제 토기가 사명에 의한 작용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나 가까운 지인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주변 사람과의 동료 간의 애로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경쟁 관계에서의 갈등도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양기로 들어가잖아요. 오미대운. 그러니까 이제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을 계속 안고 가죠. 신대운에서 미대운 넘어오면서 완전히 발복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합이 미토에 따뜻한 어떤 염천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개수가 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린들 땅바닥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주는 해로움을 크게 안 받는데 이걸 무게합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비는 내리지만 앉은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죠. 원판 불변이에요. 원판. 그러니까 대운의 큰 간섭보다는 이제 이 어머님이 51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주는 뭐가 지금 제일 간섭이나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대운을 보지 말고 겨울의 기토가 이 무토가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거거든요. 45세를 넘어가면서 주변의 인덕을 보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의 원조, 여러 가지 도움, 그 다음에 국가까지, 나라까지 나를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 일의 성장이나 발전을 크게 이루기 시작한 거죠. 이게 급제라서 또 이래 바쁘면야, 이거 진짜 내가 말하지만 육친에 빠져버리면야,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 도로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맞습니까? 하여튼 글로 가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그냥 겨울에 이 무토가 뭔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 앉은 자리에 진중을목이니까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간관계나 새로운 직장도 만날 것 같고, 어렸을 때는 돌바위가 있어서 그곳에 술중정화가 눌려 있으니까 영양가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라든지 잘 못 봤을 것 같고, 점점 나이가 드는 과정에 이런 자리 때문에 조금 애로는 겪었지만 어쨌든 중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발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겨울에 토가 뭐 딱히 반기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술중 정화가 있다는 거는 조상줄에 나를 지켜주는 등불이잖아요. 술토의 정화라는 거는 옛날 조상 인연에 기토인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엄마죠, 엄마. 이 토굴에서 기도해주는 물상이잖아요.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조상 음덕에 기도를 많이 했던 흔적을 갖고 있죠. 그런 조상 인연의 발복은 언제 온다? 이때 넘어갈 때쯤 온다. 대운은 보는 척 하면서 안 보는 거예요. 왜? 원판에서 게임이 다 끝나보니까. 대운 보면 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대운 보면. 근데 이거는 설계되어 있는 거. 사람은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그냥 이래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근묘하실이죠. 뿌리가 되고, 이게 꽃을 한번 이게 뭐니까, 풀잎이 딱 싹이 텄다가, 뿌리에서 싹이 텄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내 삶의 결과물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시에 몰려 있다. 그대로 그냥 가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평생을 살면서 어쨌든 이런 자월기토에 종교적인 인자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무기살 이런 거. 종교 철학 인자가 많으니까 역학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갖고 몇 군데 물어보면 딱히 좋은 소리를 하는 도사가 없더라. 근데 이분이 이제 참 살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는 눈물겹게 좋은 얘기는 영승생이 처음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코로나 끝나고 수강생 많이 보면
자기 이제 우리 요 선생님 이제 교육 사업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그냥 무료로 해라더라고요. 이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씨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 예, 쌤 아까 말한 거. 예, 쌤 수업의 경자가 예, 어쨌든 프레미엄도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이 사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냐? 편제격에 이 상간 투출되니까 용신무력이잖아요. 맞죠? 편제격에 이 상간이 투출되는데 이게 딸이 다 조으로 보면 이게 다 안 좋죠. 술중 정화를 용신 잡으면 용신무력이잖아요. 용신무력. 이게 옛날 자평서에 보면 용신이 무력하면 발복이 안 된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왔나 딱 봤는데 쭉 살아오는 환경에 딱히 용신운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술중 정화가 꽃을 못 피우니까 용신무력이라서 사주를 안 좋게 그냥 때려버리죠. 이 잘못 보면 와, 이 상관이 유흥없어 막 이래 본다니까요. 예, 뭐 자평제니까 이 돈을 뭐 쫓나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명리학의 출발점이 어디냐? 무조건 계절을 봐야 돼요. 계절을 보면서 이걸 쓰면 딱히 육친을 안 붙여도 이분의 삶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나서 육친을 한 번씩 붙여보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태왕한 구조는 사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분께서 이제 종교 철학 교육과 같은 어떤 할인업을 하지 않고 유통사업이라든지 요 상관을 써가지고 식당업을 한다, 요식업을 한다, 뭐 조개구이를 한다, 경금 조개 껍데기로 봐갖고 술중 정화 불지피갖고 그래갖고 조개 하면 급제가 많잖아요. 이게 기토가 요 상관을 있으면 재주가 뛰어나다고 보여요. 육친상 보면. 그럼 재주가 뛰어나서 돈을 잘 벌면 항상 급제에 의한 분탈이 많아서 재살이 또 잘 안 모여. 그러면 이제 자, 옛날 쌤들한테 옛날 그 선생님 잘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직업이 뭐냐 이런데 조개구이집을 하는데 라면 그 선생님 요걸 딱 보겠죠. 조개구이 딱 하잖아요. 그래 조개구이 그래 밥은 먹고 살겠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딱 이때 보죠. 네가 가야 될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종교 수행. 용지는 뭡니까? 진토는 뭡니까? 이게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사 나가는 거잖아요. 진시에. 맞죠? 그러니까 요런 걸 해갖고 진시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이 자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경금이나 이 자월에 갖고 있는 물상은 어둠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어찌 보면 유흥업소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진을 본다는 거, 내가 마지막에 종착지가 진토라는 것은 내가 천지 만물을 꽃피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토가 진을 보면 홍념살이거든. 홍념살. 천지 만물을 다 싹을 틔우는 동작이에요. 진이란 거는 봄농사 해갖고 청명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여름 농사 준비하는 단계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농사 다 지하고 씨앗을 내가 틔우겠다는 거는 할인공덕에 제자 양성하거나 교육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이렇다 하죠. 진중의 을목이 어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분의 그 사업장이 다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물상적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이래 보는 거, 이 한 방 퉁 치는 거잖아요. 예. 진짜 한 번. 예. 그래. 밤장사, 술장사, 조개구이는 그래. 네가 밥 먹고는 사는 직업인데 네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할인의을 가되 공덕을 기울여서 예,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여라. 뭐 용성생 따로 뭐 안 봤죠? 육친 이상한 것들. 육친은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내가 암만 생각하고 강명진언을 외워도 이런 경우는 이게 맞아요. 이게 뭐 자월에 경금 투출된 걸 보고 뭐 안 좋다고 말하는 것도 나름대로 육친법상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닌데 그거를 금과 옥조로 보지 말라는 거 있죠. 나중에 우리 육친법 다 넘어가고 그 궁성론, 좌표론 들어가고 지장간 들어가면 제가 하는 이 논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오행론에 무자법 다 있죠.
목이 없다, 하가 없다, 토가 없다, 금이 없다, 수가 없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공부를 해서 외워두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